반갑습니다. 아고라TV입니다. 요즘 대구는 민주당 소속 구의원들의 일탈 문제로 많이 시끄럽습니다. 오늘의 방송 제목은 대구지역 민주당 소속 시의원과 구의원들의 일탈 행위 제1편 7건의 일탈 사례입니다. 본 방송 후 제2편에서 대구 민주당 소속 시의원과 구의원들의 일탈 행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송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는 분들 중 민주당 지도부 혹은 민주당 대구시당 관계자가 있다면 1편과 2편 모두를 시청한 후 민주당 대구시당 개혁에 참조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럼 방송을 시작합니다. 방송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고라TV는 정치, 사회, 문화 분석 채널로 어느 특정 이념이나 정파를 대변하는 방송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더 밝혀드립니다. 2020년 9월 5일 아고라TV는 민주당 소속 이질련 대구시의원의 월권과 갑질에 대해 방송했습니다. 오늘 방송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하게 다시 이질련 의원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이질련 의원에 대한 실명과 관련 내용은 대구 지역 언론과 방송을 참조했습니다. 먼저 이질련 대구시 의원의 월권입니다. 이질련 대구시 의원은 2020년 7월 27일 아침에 SNS에서 자신의 글에 비판 댓글을 단 비정규직 교직원이 근무하는 학교에 방문 1시간 전에 전화를 걸어 방문 사실을 알린 후 혼자 학교를 방문하여 교감에게 비정규직 교직원을 불러달라고 했고 비정규직 교직원을 대동하고 컴퓨터실과 과학정보실 등을 둘러봤습니다. 이질련 대구시의원은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교육 현장 점검을 위해 일선 학교를 방문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상 심각한 월권입니다. 대구시에서 일선 학교에 예산을 집행했으면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가 문서로 진행 상황을 보고받아야 합니다. 문서 보고가 부실하고 보고서에 의문이 들면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가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아니면 교육위원회에 교장을 출석시켜 관련된 의문점을 해소해야 하고요. 대구시의원 개인이 피감기관을 홀로 방문하는 행위에서 무엇인가 부탁하면 청탁이 되고 현장 상황을 지적하면 압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갑질입니다. 교감과 비정규직 교직원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이질련 대구시 의원은 인사권자인 교감이 비정규직 교직원을 비정상적으로 오인할 수 있는 발언을 수차례 했는데요. 물론 교육시설 점검과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요즘도 댓글 쓰냐, 지금도 노조활동을 한다면서 댓글 열심히 달아라. 이와 같은 발언은 교감에게 동행한 비정규직 교직원에게 불이익을 주라는 압력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 교직원에게 나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해고하라는 말이구나, 이런 의미로 들릴 수 있고요. 이질련 의원은 그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갑질은 내가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갑질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성희롱에서 가해자가 인식해야 성희롱이 아니라 피해자가 성희롱으로 느끼면 성희롱이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와 같이 민주당 대구시당은 이질련 시의원의 월권과 갑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인 자격으로 피감기관을 방문하는가 하면 피감기관의 인사권자에게 자신과 나쁜 관계에 있는 교직원을 헐뜯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이질련 시의원의 문제 이외에 대구 민주당 소속 지방의원들의 일탈 사례 6건을 소개합니다. 이질련 시의원은 대구 지역 언론에서 실명이 나와서 실명을 인용했지만 다른 시의원과 구의원은 실명이 보도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본인의 명예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니셜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실명을 알고 싶은 시청자는 뉴스를 검색해 보면 되겠습니다. 실명을 그대로 보도한 언론도 있으니까요. 첫째 사례입니다. 2020년 4월 민주당 소속 중구의 H구의원은 민주당의 노선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가 민주당에서 제명당했습니다. H구의원은 2018년 9월 대구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10월 운영행정위원회, 12월 본회의 등에서 성매매 여성에 대한 성차별적이고 반인권적인 비하와 혐오 발언을 반복했는데요. 이는 여성, 장애인, 소수자의 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민주당의 강령과 윤리규범에 반하는 운동이었습니다. 게다가 H구의원은 반성의 기미도 없이 계속해서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등 반민주당의 길을 걸었습니다. 둘째 사례입니다. 2020년 6월 서구의 M구의원은 갑질과 선거법 위반으로 민주당에서 제명되었는데요. 제명 이유는 공무원에 대한 월권과 갑질, 그리고 공직선거법 및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입니다. M구의원은 2019년 9월 공무원들을 서구의회 사무실로 불러 호통치는 장면을 SNS를 통해 생중계했습니다. 전공로가 취합한 M구의원의 갑질은 17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2019년 8월 동료 의원들의 사전 동의도 받지 않고 민간업자에게 기부 체납 형식으로 자신의 아들이 다니고 있는 서구의 모 초등학교 교실에 1200만원짜리 환기창을 설치하도록 했다는 혐의도 더해졌습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2020년 7월 민주당 소속 북구의 Y구의원은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후 탈당했는데요. 2019년 12월 12일 Y구의원은 혈중 알코올 농도 0.164% 상태로 대구
북구 상격동에서 동구 신암동까지 약 3km를 운전했습니다. 이러한 혐의로 Y 구의원은 7월 6일 대구지법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넷째 사례입니다. L, B, K, A 등 민주당 소속 4명의 달서구 의원은 업무추진비 유용 혐의로 2020년 9월에 시민단체에 의해 경찰에 고발당했는데요. 4명 중 3명이 여기에 대해 사과한 만큼 의혹은 사실로 보입니다. 이들 4명의 구의원은 허위로 구의원 간담회를 한다며 공문을 작성하고 업무추진비 카드로 결제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이들이 업무추진비 카드로 식당에 선결제를 하고 나가면 그들을 지지하는 주민이 식사와 술을 즐기게 하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는 품위서에 자신과 동료 의원들이 간담회를 했다는 내용을 적었습니다. 다섯째 사례입니다. 달서구 민주당 소속의 K구의원은 마을기업인 M협동조합의 차량을 2년가량 사적으로 사용하다가 2020년 9월 시민단체에 의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를 당했는데요. 달서구청 마을기업 육성사업 정산보고서에 따르면 M마을기업은 2016년 달서구청으로부터 보조금 5천만원을 받아 이 중 1천만원으로 홍보용 책자 운송에 필요하다는 근거를 들어 중고차 2대를 구입했는데요. 이 중 한 대를 K구의원이 자가용으로 이용했다는 겁니다. 달서구청의 구의원 주차 등록 현황에도 해당 차량은 2018년 1월부터 K구의원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여섯째 사례입니다. 달서구 민주당 소속 H구의원이 달서구의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했는데요. 5분 발언의 제목은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의회 사무국과 전문위원실 조직 개편에 대한 제안이었습니다. 그런데 H구의원의 발언 내용은 같은 민주당 소속의 수성구 Y구의원의 5분 발언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낭독한 것이었습니다. 민주당 소속 대구기초의원 등 55명이 모인 스마트폰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 수성구 Y구의원이 5분 발언을 할 내용이라면서 정보 공유 차원에서 올렸는데 달서구 H구의원이 이를 그대로 뺏겨서 5분 발언에 사용한 것이지요. H구의원이 사과를 했지만 구의원의 자질과 능력이 의심되는 사건입니다. 대구광역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민주당 소속 시의원과 구의원들의 일탈행위, 의혹과 근심 수준을 넘어 위기 단계까지 와 있는데요. 원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부실한 공천과 허술한 당원 교육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에서 비롯된 정당 내 위계 질서의 붕괴도 한몫하고 있지요. 원인과 해법은 다음 방송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지역 민주당 소속 시의원과 구의원들의 일탈행위 제2편
원인과 해법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고라TV 진행자 이재영입니다. 엘리트층이 일종의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청문회 때마다 늘 불거지는 고위공직자들의 병역 의혹 등이 이번 청문회에서도 똑같이 되풀이되고 있는데요. 경남대 이재영 교수의 말입니다. 이 교수는 청문회 때 여야가 병역 문제자를 철저히 배제하는 식의 전례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